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서 취업자도 또 실업자도 아닌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최근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9개 도의 비경제 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안에 여성이 60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요. 상반기에 비해서 7만 명 정도 수치가 급증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짚어보니까요. 45%에 달하는 사람들이 육아와 가사 활동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수치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입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실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설레고 기분도 막 들떠서 저는 요즘에 폭식을 너무 해서 큰일입니다. 문제가 살찌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 슈퍼맘 언니들은 어떤 걸로 이 날씨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한 주의 마무리도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언니들을 위한 정보로 실컷 배부르게 해드릴게요. 네, 영주 씨 오프닝 멘트는 좋은데 그 얼굴 몸매 가지고 폭식해서 살쪘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 언니들 화납니다. 네. 아니에요. 옷을 막 골라 입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이번 주는 진짜 완연한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앙상했던 나무가지에도 이제 푸른 잎이 또 싹이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런 날씨면 우리 모두 뭐 산과 바다로 막 놀러 가고 싶어지잖아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죠. 특히 그 산 또는 숲 이런 단어를 사실 우리가 되뇌이기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두 분은 혹시 숲, 산 좋아하시나요? 산이요? 네네. 네. 저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등산 생각하면 약간 힘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러실 먼저 수도 들어서요. 네. 근데 네.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숲하면 굉장히 이제 싱그러운 그런 네네. 기분이 들기는 해요. 네네네. 영주 씨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워낙 성격이 자연 친화적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뛰놀고 산에서 놀고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저는 등산 마니아라서 등산 장비도 갖추고 있고 네. 등산 자주 시간 날 때마다 가거든요. 네. 영주 씨가 참 외모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외의 면이 있는데 사도니할 것 같은데. 네. 산은 제가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숲은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네네네. 숲을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늘 알려드릴 직업이 이 숲과 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숲은 그 짧은 단어를 이제 내뱉기만 해도 기분이 좀 신선해진다거나 뭐 상쾌해진다거나 이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또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뭐 같은 듯 하지만 그래도 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공간이 숲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숲을 이해하고 그리고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림 교육 전문가 숲 해설가. 숲 해설가요. 네. 제가 뭐 앞서서 산, 숲이랑 친하진 않지만 전 숲 해설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이들 그래요? 교육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기대를 하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업 소개 먼저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네. 제가 숲하면 되게 밝은 이미지를 또 말씀해드렸는데 또 반면에 정말 좀 고요하고 또 아주 조용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뭐 나무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뭐 새소리
또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소리가 소리를 통해서 이제 숲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좀 아쉽게도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문 편입니다. 네. 네네.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좀 열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의미가 됐네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는 그런 숲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좀 담아두었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또 숲을 돌아다니면서 숲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낭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숲에 살아가는 어떤 생물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생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숲의 구조, 형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숲에 대한 감성과 지식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지만 어떤 숲과 인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산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가 이 피톤치트라는 단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도 제가 그 단어를 접하기만 했지 그게 뭔지 상세하게 잘 몰라요. 그 이렇게 산에 표지판 같은 거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그걸 힘들어서 서서 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숲 해설가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네네. 제가 산에 갔을 때 경험이 막 지나다니는 동물이 있으면 저게 다람쥐인지 청설모인지 모르고 사진 찍고 싶은데 별로 안 귀여우면 안 찍는데 그게 청설모였고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모르겠네요. 거짓말할 수는 없고 네. 모르겠다고 인터넷 찾아볼게요 이러니까 정말 없어 보여서 좀 네. 공부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 네. 아이들 위주로 가면 또 정말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숲 해설가라고 하시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해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뭐 앞서 네네. 설명해 됐던 문화체험 지도사 같이 이게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해주시는 건지 뭐 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어떤 숲 해설가가 하는 일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숲 해설에 대한 이제 의뢰를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요. 우선 현장을 먼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답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지 그리고 숲 해설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교육을 듣고자 하는지 목적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교재를 또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교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교재에는 사실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자연 관찰이라든지 그리고 임업 체험이라든지 산림, 레크레이션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의 교수법들을 좀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에 맞는 해설법을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 후에 이제 계획에 맞게 숲 해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소 좀 생소해 보이시긴 하지만 미래 유망 산업 으로 또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직업이고요. 뭐, 휴식과 치유를 찾아서 숲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미래적인 전망도 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은퇴 후에 좀 당당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실버 세대의 일자리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생님께서 저희 슈퍼맘 리턴주로 이 숲 해설가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실버 세대 일자리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해주셨고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경단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직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직업인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뭐 세대를 따지기보단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좀 필요하신 분에게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또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또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럼 숲 해설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 직업이 거의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활용이 용이하다라는 게 첫 번째 매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주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중에 이제 하시는 일과 다르게 일을 같이 함께 투잡이 가능하군요. 병행할 네. 수 있다라는 점도 네. 좋은 매력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혹시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기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면 이제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농이면은 네네. 뭔가 좀 건강과 네네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네. 이제 기농을 하시면 뭐 각각 여러 가지 산업 이제 뭐 농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또 진행하시면서 뒷산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같이 이렇게 재배해 먹는. 네네 아. 그런 식으로 왜 많이 진행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같이. 일하면서 네. 건강도 챙길 수. 저는 이런 멀티적인 메리트 있는 직업 참 좋아요. 네,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실 때 굉장히 보람이 있는데. 영주 씨 곧 산 타면서 숲을 감사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숲하면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녹색, 뭔가 프레시한 느낌 들잖아요.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자연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유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숲 해설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 수 있을지 혹시 이거에도 자격증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고요. 네네. 그래요? 숲 해설가는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네. 그 숲 해설가라는 명칭으로 활동이 가능하신데요. 네.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산림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네. 산림 교육 전문가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라는 이런 조항에 따라서요. 산림법에 의거해서 산림 교육 전문가 양성교육기관에서 한 14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기관 또는 그 숲해설가 그 활동기관 단체에서요. 네. 30시간 이상 보조교사로 또 그 실습 과정을 네네. 거치셔야지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 활동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170시간을 이수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혹시 민간 자격증이 아닌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수 있는데, 이 숲해설가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은 산림청에서 교부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그래요. 일단은 정말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우선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거, 네. 그만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은 170시간이나 네네.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게요. 생각보다 우리가 숲과 산에 대해서 공부할 게 네. 많다는 걸 네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 교육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네. 정말 좀 시간이 길어서 네네. 어떤 내용들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일단 한 15시간 동안은 산림 환경 교육록, 즉 숲 해설의 어떤 개론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40시간은 이제 실습을 포함해서 산림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야생 동식물에 대한 공부를 같이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림과 인간 환경 윤리에 대한 교육이 10시간이 진행이 되고 네. 산림 환경 교육 그리고 교수 학습법 에 대해서 실습을 포함해서 10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네네. 인간 발달과 교육 심리 10시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실습을 또 포함해서 10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실습이 30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방문한 사람들을 또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또 응급처치를 포함한 내용들로 15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산림청 인증교육기관에서 총 140시간. 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숲 해설가로서 현장 활동에 또 필요한 교육 46시간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 내용에 보니까 윤리, 또 심리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좀 맞습니다. 놀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뭐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인성교육에 동물이나 뭐 나무 같은 거 함께 교육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네. 이럴 때 참 심리적인 것로도 그럴 때 안정을 필요하겠네요, 찾게 진짜. 해줄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이기 때문에 숲 해설가는 전반적인 것에 단순히 숲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합니다. 170시간이나 들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무나 동물에 대해서만 좀 외우고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들 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육기관도 있을까요? 아, 네네. 교육기관은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기관을 말씀드린다면요. 숲해설가 협회와 그리고 숲연구소, 그리고 숲의논, 그리고 녹색연암숲 생태교육 아카데미랑 환경대한운동협회, 그리고 숲생태지도자협회와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숲 해설가 과정 여러분 교육받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취업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네.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요. 국공립 또는 도립 공원에서 또는 수목원에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산림교육 그 전문가는 사실 다시 말해서 또 이렇게 세 가지 직업으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그 숲해설가 그리고 육아 숲지도사, 숲길 체험사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숲지도사나 또는 숲길 체험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숲지도사는 유아 숲체험원 등에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숲길 체험 지도사는 뭐 숲길 등에 대한 어떤 트레킹하는 방법들을 또 또 이제 교육하는 그런 산림교육청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숲 생태 관리 및 어떤 이용 안내 또는 시설물 관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을 좀 하고 있는 숲 생태 관리인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등산로의 현황 조사 및 자료 정리, 또 건전한 등산 문화, 홍보 및 그리고 등산 안내, 그리고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길 조사 관리원 및 등산 안내인으로도 또 취업의 방향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학교 숲의 조성 관리를 위한 어떤 식자재 그리고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또한 학교 숲을 이제 좀 조성하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도 그 경력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끔 선생님들이 생소한 직업을 가지고 오실 때는 약간 이제 고민되거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외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해지면 그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고 또 마음을 조금 놓게 되거든요. 그런 동시에 수입에 관한 것도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공식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숲 해설가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숲 해설가만 바라봤었을 때는 기간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공립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산림청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수입이 월급으로 한 100만 원대 정도 된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프리랜서로 좀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실 경우에는 한 번 진행하실 때마다 7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월급 100만 원이지만 그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월급 수준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숲이랑 친하진 않지만 숲 해설가 분들은 많이 뵀어요.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산에 안 가도 뵐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이 뵙지만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숲 해설가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사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본 분들은요, 항상 숲 해설가라는 그런 아우라가 굉장히 막 밝고 기운이 넘치고 약간 자신감 있고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숲의 기운을 받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숲에 계셔서 그런지.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전에 그 좀 이렇게 50대 내담자분이 계셨는데요. 평소 이제 좋아하시는 게 텃밭 가꾸는 걸 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밭 같은 것들 이렇게 임대하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뭐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분 성향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숲 해설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또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 힘든 교육 기간을 좀 다 교육 시간을 다 이수를 하시고 네.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막상 또 이제 실습을 나가 보시니까 체력이 힘이 좀, 드셨구나. 네네 힘이 네. 들 것 같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기시더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좀 더 진행을 하고 나시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생기가 정말 있어지시고 네, 그렇다니까요. 네네 하루에 뭐 1000보 네. 이상도 걸으신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피톤치드도 네. 많이 또 섭취를 하셨군요. 섭취도 하시고 네. 하시니까 오히려 더 활기차지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네네. 진짜 행복인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신 거네요. 네네 정말 일을 통해서 이보다 더 스트레스를 좋은- 받지 않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이보다 더 장점인 좋은 것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취향 저격이란 말 있잖아요.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약간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으로 보람을 찾으실 것 같은데 또 이런 숲 해설가로 활동한다면 어떤 보람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뭐 자연에서 같이 이제 지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일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숲길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숲에 들어와서 이제 곤충이나 이런 어떤 동식물을 봤었을 때 뭐 무서워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함부로 죽이지도 않고 또 놀라지도 않고 그런 곤충들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보람을 느끼셨다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의 변화가 있는 걸 보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숲 해설가로 일하면서 옆으로 또 딴 직업도 겸할 수 있는 게 이 직업의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그 유망 실버 일자리 가운데서 이 숲 해설가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또 전망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숲 해설가의 전망 일단 좀 밝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99년 국립자연휴양림과 그리고 국립수목원에서 숲해설가가 등장한 이래 현재 2,500여 명이 이제 숲해설가로 이제 활동한다고 합니다. 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사실 쉽진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요. 주 5일 근무제와 그리고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그 숲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이들이나 또는 그런 아토피라든지 또 새집증후군 같이 환경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네네. 숲 체험이 또 그 어떤 화두가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좀 봤었을 때 앞으로 또한 이제 전문가적인 숲 체험의 어떤 전문가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 전망도 또 발달하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요즘은 아예 이렇게 숲으로 직접 학습을 보내는 학교도 많이 생기고 아예 그냥 숲에 있는 유치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여서 이 숲 해설 꿈꾸시는 분들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좀 자신감 갖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숲 체험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담자들 데리고 혼자서 이제 가이드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뭐 응급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를 하실 때 그런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신다라면 아마 좀 더 멋진 프로페셔널한 네.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숲을 찾게 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체력만 받쳐주면 실버 세대의 직업으로 손색이 없는 직업, 특히 우리 자연 친화적인 영주 씨가 네. 조금만 나이 들면 곧 이직을 할 것 같은 네. 숲 해설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영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죠.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세무법인 1회에서 회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기장대리 갑근세 신고, 부가세 신고, 그리고 법인 및 개인 결산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는데요. 경력자시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는 채용권입니다. 경력이 없으셔도 무관하니까요. 일단은 지원해 보시길 바랄게요. 학력도 무관합니다.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요, 이력서 한 통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 후에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노송의료재단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노송의료재단은 요양병원인데요. 이번 채용권은 3교대 근무하실 분을 찾는 채용권입니다. 경력과 학력 무관하고요. 임금은 경력에 따라 협의하지만요. 신입기준 연봉이 1,682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접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인데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이렇게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바로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곽철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분들 중 2년 이상의 경력 있으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데요. 더존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분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더존 회계 프로그램에 자신 있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연봉 2,2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서류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이 접수되고요. 면접도 보실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의 혜택 그리고 퇴직금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마음 열고 도전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워크넷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조윤주 캐스터 오늘도 알찬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효경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연을 벗삼아 일도 할 수 있는 숲 해설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재취업 정보, 일자리 정보 전해드렸길 바라면서 저희 1부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